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엔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좀 빠르게 가볼까요?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에서 네. 김큐와 제가 또 라면 먹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좀 큰 그림이었는데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 내리라고 했었는데 업체들이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밀가격으로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물론 라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좀 알아들었죠. 농심과 삼양식품은 물론 오뚜기, 팔도까지 여기서 빠지면 진짜 눈치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농심은 대표적인 품목만 내렸고요. 다른 업체들은 라면 제품들 전반적으로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인하율은 4에서 5% 선. 가격으로 보면 라면 한 봉당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인하된 것 같아요. 이게 본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딱 한 명 골라서 크게 혼내면 주변이 알아서 좀 조용해지거든요. 라면 업계를 이렇게 콕 집어서 혼내니까 제과 제빵 업체도 원재료에 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제빵업체인 SPC가 식빵 등 빵 30종의 가격을 5% 인하했고요. 롯데 웰푸드, 이게 과거의 롯데 제과입니다. 네. 여기하고 혜태 제과 등도 가격을 일부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이 효과를 냈네요. 네, 일단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효과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품당 50원에서 1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라면을 한 박스로 사거나 여러 박스 사면 조금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업체들마다 일괄적 인하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인하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고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일부 품목만 인하한 곳들도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농심이 제일 먼저 가격을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라면하고 새우깡 가격만 내렸고요. 이들의 또 다른 인기 상품인 안성탕면, 짜파게티, 짜장라면 이런 것들은 가격은 그냥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요즘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오뚜기는 대표 상품인 진라면 등의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좀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죠. 이런 식의 가격 압박이 사실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깐 동참하는 듯 하지만 결국 돌아가거나 다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만 개입을 해야 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죠. 이번처럼 딱 밀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른 원자재 가격들의 등락과 소비자들의 가격을 전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품목이 꽤 많거든요. 그런 품목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 원유 아니겠습니까? 네. 석유화학 업체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가격을 압박하나 나중에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으로 좀 떼어가나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신들의 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재세 같은 것들입니다. 횡재세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안 맞다고 정부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시장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거는 전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들여 가는 것, 이게 국가재정 확보라든지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일부 가격은 내려갔으니 나쁠 건 없는데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국제 밀 가격이 언제 또 튈지 몰라서 몇 달이나 유지될지 이게 좀 걱정이고요. 또 이런 식품 회사들이 또 다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서 이익을 훼손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이 일종의 나중에 외국인 주주들에게는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니의 유민정님께서 라면값 내린다고 해서 일부러 안 샀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가격은 내려갔으니까요. 네. 내려간 가격에 가격 사시는 거는 그렇게 보면 지출을 줄이는 의미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좀 들어보니까 속사정은 좀 복잡한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장 첫날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이 400%
확대가 됐다고요? 다들 이제 따상이라는 용어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날 상장에서 많이 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모가에서 2배 오르고 이게 다시 상한가를 가는 게 따상 그쵸.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률로 보면 2배가 올랐으니까 200%고요. 네. 여기에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면 30. 지금 시장에서 30%가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상승률로 보면 최대 260%까지 그간은 거래 첫날, 상장에서 거래 첫날 오를 수 있는 주가의 상승폭의 제한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260%에서 400%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따블의 따블이니까 따따블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승폭 제한을 뭐 400%까지 확대도 되는 건가요? 400%라는 상승폭만 들으면 이건 뭐 주식시장을 뭐 도박시장으로 그러니까요. 만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치가 도리어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해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식을 새로 엄청 많이 찍어서 공개적으로 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라고 불러요. 네. 그럼 새로 찍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회사는 높게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주식을 네. 팔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걸 또 너무 높게 부르면 사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나름 회사의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 등을 근거로 해서 주관사라고 하는 증권사들하고 팔 가격을 정합니다. 회사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모가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해진 공모가로 일반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거죠.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모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주들의 주인이 다 정해지고 나면 상장 첫날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 본인이 받은 공모주들을 서로 알아서 사고 팔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시장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서로 알아서 사고 파는 시장에서 이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게 첫날 그냥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아예 제한폭 자체를 위로 확 열어버렸다. 400%로 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따상이라고 말씀드렸던 260% 정도에서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네. 목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작전이나 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첫날 일부러 막 가격을 올려서 최대치로 올려놓고 다음 날도 또 30%에서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아예 위에를 열어놓으면 이런 것들을 더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400%라는 게 제한이라기보다는 좀 상방을 확 열어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00% 따따블이라고 요즘 부른다고 했는데 이 따따블이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제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따따블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상장 첫날 이 상승폭 제한 규정이 바뀐 이후에 3개 기업이 지금 상장을 했어요. 네. 실제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았는데 다들 첫날 주가의 상승폭이 200% 내외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물론 진짜 따따블이 갈 만큼 좋은 기업이 상장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 주관사하고 상장사가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공모가라는 게 첫날 거래에서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기업과 주관사는 사실 너무 낮은 가치로 회사를 상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만약에 그럴 가치가 있다면 공모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공모가를 높여야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자본금이 들어오는 거고 공모가가 이미 결정된 다음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시장가라는 거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고 팔면서 서로의 차익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럴 정도로 값어치를 낮게 상장한다면 뭐 상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공모가를 높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400%라는 첫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상한폭은 위를 열어서 도리어 시장의 안정을 취하는 조치로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이요. 네네. 제가 읽어보니까 엔화가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복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통화스와프 복원한 게 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전액 달러 베이스로 이번에는 계약을 맺었고요.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가 계약 규모가 20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국가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그 규모가 늘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좀 경색에 네. 들어가면서 규모가 줄어서 100억 달러 계약을 마지막으로 2015년 2월 이후에 만료되고 난 지금까지 계약을 서로 안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이전 통화 스와프는 달러가 아니라 엔화 베이스였던 건가요? 엔화하고 달러가 섞여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는 많이들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시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필요하면 바로 꺼내 쓰는 방식이 이제 통화 스와프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달러든 엔화든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상대 통화국이 사실은 결정하거든요. 네. 야 엔화로 줄게 또는 달러로 줄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금, 달러도 외환 보유고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른바 준 기축 통화들, 준 기축 통화에는 엔화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엔화도 이 기축 통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가져오든 달러를 가져오든 사실은 외환 보유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냉정히 말하면 달러 베이스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양국이 달러 베이스로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치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달러를 줄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네. 외환 보유액이 한 4천억에서 4,5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 규모가 일본이 3배 이상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등, 두 번째가 외환 보유액 큰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를 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외환 시장에서 조금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급할 때는 어디선가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 달러 없는 게 아니라 달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지금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한창 좋을 때 아까 700억 달러까지 일본하고 외환 보유 통화 스와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 일본하고 관계 복원하고 우리가 내줄 거 내줬으니까 뭐 받을 거 챙긴다라고 하면 이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베이스라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엔화가 아니라 달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외환 시장에서 조금 안정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더 큰 건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하는 게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날 이 조치가 발표됐을 때 사실 환율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규모가 좀 커진다면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엘리엇이 삼성과 비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나라 정부가 1,300억 원 정도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나가고 나니까 이미 삼성은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사전에 비밀 합의를 하고 돈을 줬다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네, 맞아요. 이게 법무부랑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밀 합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으로 좀 시간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때 엘리엇이 일성신약 등과 함께 소송을 나섰다가 2016년에 돌연 취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송은 주식 매수 청구권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삼성이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 이렇게 조정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엘리엇이 갑자기 소송을 좀 취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삼성과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신청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당시에는 주당 57,234원이었는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66,602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산법에 따라서 660억 원을 엘리엇이 삼성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이 당시에 합병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엘리언 매니지먼트에게만 비밀리에 합의금을 줬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 주주들하고는 차별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하나의 소송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결국에는 엘리엇은 66,602원의 주식을 팔게 된 거잖아요. 네네. 당시에 삼성물산이 제시한 57,234원의 주식을 팔았던 다른 일반 주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거니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삼성과 엘리엇 이 둘 당사장 간에 체결한 계약이어서 네. 이걸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이야기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합병할 때 합병되는 주식의 가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혹시 네.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식 매수라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을 사줄게요라는 가격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요구를 했고 더 비싼 가격에 비밀 합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한 아까 5만 얼마에 판 주주들 같은 경우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면 소송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라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통화 수화프 그리고 엘리언 매니지먼트까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예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